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명쾌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과 니하오 요점 쏙쏙을 통해 지난 수업 내용들을 복습해보고 쓰기와 실력 쑥쑥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수를 나타내는 인칭대사에 먼을 붙이면 복수의 표현이 됐었죠. 我们 우리들, 你们 너희들, 他们 그들, 他们 그녀들. 감사의 표현은 谢谢. 대답은 不客气. 사과의 표현은 对不起. 대답은 没关系 였습니다. 또 뿌의 성조 변화가 있었는데요. 뿌는 원래 제4성이지만 뒤에 또 제4성이 올 경우에만 제2성으로 변해서 발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不客气, 不谢, 不是, 很好. 잘하셨어요. 오늘은 제1과 니하오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인사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请打开第34页. 여러분, 교과서 34쪽을 펴주세요. 생생중국통, 중국의 다양한 인사. 오늘은 중국의 다양한 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인사법입니다. 공쇼, 공수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는 형태의 인사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어른이나 선생님께 인사할 때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하지 않고 가볍게 묵례를 하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세 번째, 손님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세요 라는 의미로 欢迎光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상점에 들어가면 점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欢迎光临. 네 번째, 손님을 배웅할 때는 살펴가세요 라는 의미로 慢走, 천천히 가세요 라는 의미로 慢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헤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어떤 인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再见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바이바이를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축하 인사인데요. 恭喜恭喜, 축하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자주 쓰입니다. 생일이나 결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OX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인사법을 공쇼, 공수라고 했나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X죠. 공수는 중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중국에서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손을 흔들거나 묵례를 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맞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처럼 고개나 허리를 깊이 숙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묵례를 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很好,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의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인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한국과 중국도 인사법이 달랐던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도 각자 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볼까요? 네, 바로 미국이죠. 악수죠.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태국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팔과 팔꿈치를 몸에 붙인 합장 자세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공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네, 바로 터키입니다. 형제의 나라죠. 상대방의 오른손등에 입을 맞춘 후에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살짝 대고 다시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악수를 하거나 혹은
뺨을 양쪽으로 2번 쪽쪽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 인사, konnichiwa. 저녁 인사, 곤방와. 태국어는 여자와 남자 인사가 다릅니다. 여자의 인사는 사와디카, 남자 인사는 사와디크랍. 인도와 네팔에서는 나마스테, 프랑스에서는 bonjour, 낮 인사고요. 저녁 인사는 bonsoir가 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침 인사가 guten Morgen, 낮 인사는 guten Tag, 저녁 인사는 guten Nacht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침 인사가 buenos dias, 오후 인사는 buenas tardes, 저녁 인사는 buenas noches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언어에 도전하세요. 드디어 제1과 니하오를 모두 배웠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형식을 통해 제1과의 내용을 총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과에서는 만남과 작별의 표현, 감사와 사과의 표현 등에 대해 배웠는데요. 처음으로 만남의 인사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대상에 따른 인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니하오는 안녕이라는 뜻으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었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고요. 하오 앞에 다양한 대상을 넣을 수 있었죠. 자,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보면 따자 하오, 선생님 안녕하세요는 라오시 하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의 인사 표현 중에 시간에 따른 인사도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오 앞에 시간 표현을 넣으면 다양한 인사 표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침 인사는 早上好, 저녁 인사는 晚上好,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작별의 인사 표현으로 헤어질 때 인사는 기본적으로 再见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见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와서 다른 표현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자, 明天见, 이따 만나자, 一会儿见 등이 있었고요. 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가 있었죠? 영어처럼 bye bye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었는데요. 문장 끝에 말을 붙여서 우리나라의 무엇입니까의 뜻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잘 지내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니하오, 마. 너 바쁘니? 니망, 마처럼 주어 뒤에 동사와 형용사가 오고 그 끝에 마가 오면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很 부사 很은 매우 아주라는 뜻으로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붙여 문장이 완성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을 우리말로 한번 옮겨볼게요. 我很忙. 망은 바쁠 망자죠. 그래서 나는 매우 바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我很饿. 으어는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我很饿 하면 나는 매우 배고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앞에 헌이 아니고 뿌를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데요. 我不忙, 나는 안 바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사과의 표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고맙습니다는 중국어로 谢谢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죠? 네, 손님처럼 그러지 마세요. 不客气. 또 다른 표현에는 뭐가 있었죠? 네, 不谢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했어요? 对不起.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런 표현이었죠. 이 표현 말고 조금 가볍게 쓸 수 있는 사과의 표현으로
不好意思를 배웠습니다. 더 자주 쓰인다고 했었죠. 그 대답으로는 没关系 등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没事이 있었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인칭 대사는 무엇을 지칭했죠? 네,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단수에 뭐를 붙이면 복수의 표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단수 나, 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수의 표현으로는 뭐를 붙여서 워만, 2인칭 상대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니가 있었어요. 이에 대한 복수의 표현으로는 니만이 되겠습니다. 3인칭의 표현으로는 남성 그, 여성 그녀가 있었죠. 그는 타이고 그녀도 타였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 형태는 그들은 탐은, 그녀들도 탐은이고요. 남녀가 섞여 있어도 탐은이 되겠습니다. 제3성의 성조 변화는 발음편에서부터 배웠었는데요. 제3성은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 실제 발음이 변했습니다. 성조 표기는 변하지 않았죠. 제3성 두 개가 연달아 올 경우 앞의 3성이 제2성으로 발음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很好, 很好. 그런데 제3성이 2개 이상, 3, 4개가 연달아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먼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들부터 해결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부사와 수러 하오가 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很好부터 해결을 해줍니다. 이때는 위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앞에 제3성이 이성으로 변하는데요. 그 다음과 긴밀한 관계인 주어, 워가 같이 합쳐질 때는 이미 혼이 이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는 반삼성처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我很好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뿌의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뿌는 원래 몇 성이라고요? 네, 제4성이지만 뒤에 또 제4성이 왔을 때는 제2성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不是, 不屑 처럼 발음이 변합니다. 뿌 뒤에는 제1성, 2성, 3성이 오면 그대로 제4성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不吃, 안 먹어요. 不来, 안 와요. 不好, 안 좋아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어의 특별한 문장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점과 고리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의 끝에는 어떤 점을 찍나요? 네, 바로 한어병의 끝에 있는 것처럼 온점을 찍습니다. 작고 까만 점을 찍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가나자 끝에는 이렇게 동그란 고리점을 찍습니다. 한자는 한 점마저도 한 획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격음부호입니다. 격음부호는 한 단어의 두 번째 음절이 아, 오, 으어로 시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안, 잘자에서 이 사이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격음부호는 이 사이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끊어서 읽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중국어의 특별한 문장 규칙, 대문자의 사용, 문장의 첫 시작과 인명, 지명 등의 첫 글자, 성과 이름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인데요. 한어병음은 한어병음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진행하고요. 한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나의 중국어 실력을 한 뼘 성장시켜주는 한 뼘 중국어. 오늘 배울 문장은 加油입니다. 우리 첫 수업 때 영상에서 만두요정 빠오빠오가 마지막에 했던 말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파이팅, 힘내의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응원의 표현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 찌아는 더할 가짜이고 뒤에 여우는 기름 유자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죠. 주유소를 중국어로는
加油站이라고 합니다. 또 불이 난 데 기름을 더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활발 타오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加油! 네,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 듣기 힘드시죠?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여러분, 加油! 오늘은 제1과 你好 생생중국통 중국의 다양한 인사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1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과 你叫什么名字 중국어로 이름을 묻고 반가움의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课上到这儿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